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한 2년 전에 전세가 3억 하던 게 지금 전세가 갑자기 뭐 2억 5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세가 한 2억 하던 게 갑자기 한 1억 한 6천 7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매매 금액이 하락을 하면 또 자연스럽게 전세 금액도 하락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금액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현재 전세 살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또 전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많죠. 이제 마음적으로 보면 걱정이 또 생기는 거고,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우리 세입자들이 어떻게 발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고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의 그 필수사항입니다. 그 세입자의 필수사항은 뭐냐면, 이건 그냥 묻지 마세요. 그냥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 모든 세입자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반전세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 월세를 사시는 모든 분, 이 세입자 필수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딴 거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름을 까먹어도 되지만은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융자 없는 전셋집을 구하셔야 되는 거. 즉 여러분이 전세 들어가야 할 집에 등기부등본에 떼보신 다음에 융자가 없어. 깨끗해요. 가압류도 없고 압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깨끗한 집. 맑고 아름다운 집. 그 집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 그런 집에 들어가셨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주민센터 가세요. 뭐 인터넷으로 하니 뭐니 복잡해. 그것도 복잡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으로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서 쓰시고 전세 잔금 납부하고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바로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 가가지고 전입신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 하시면서 바로 뭐 해라? 그냥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뭐 어떻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압축이에요. 압축.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전입신고하고 뭐 해라? 확정일자 받으시면 된다. 그런데 요것도 좋은 집에 들어갔을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집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좋지 않은 집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말하는 좋지 않은 집이란 어떤 집이냐면 등기부등본에 떼봤는데 빚이 있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고 가등기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쉽게 말해서 이런 집, 빚이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는 게 대원칙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빚이 있다. 안 들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묻지 마세요. 깨끗한 집에 들어가야 돼. 아무리 전세금이 싸다 뭐 해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깨끗해야 돼. 근데 시세 3억 원짜리 집에 보니까 근저당권이 3천만 원 돼 있다. 그런 집이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이런 경우, 즉 아파트가 있다면 빚이 3천만 원이고 내 전세 보증금이 2억이야. 그러면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2억 3천만 원이면 이 아파트가 시세가 3억이야. 내 전세금하고 요 빚하고 합치니까 시세 대비 80% 미만이야. 그럴 경우는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80% 미만이니까 38이 24, 2억 4천 미만이야. 즉 빚이 3천만이고 내 전세금이 2억이야. 그럼 합치면 2억 3천만 원이 되죠. 그럼 80% 여기 미만이지 않습니까? 요 때는 들어가도 돼요. 아파트일 때는. 그리고 빌라일 때는 요 집의 빚하고 내 전세금을 합쳐보니까 시세의 70%다. 70% 이내다. 그러면 들어가도 돼. 그런데 만약에 빌라가 있는데 빚하고 내 전세금을 포함하니까 거의 뭐 80%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은 어떻게냐? 빚하고 내 전세금을 합치니까 시세 대비 60%다. 이 정도면 들어가셔도 돼. 근데 60% 초과다 하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가 돼 있는데 집주인들이 여러분한테, 즉 세입자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형님 명이야. 이거 그냥 우리 누나가 가등기 한 거야. 우리 누나가 그냥 가압류 한 거야. 이거 내일이면 풀어줄게. 그리고 계약금 받으면 풀어줄게.
또 전세 잔금 받아서 풀어줄게. 요렇게 가먼이수로 막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거는 빚이 있는 집은 집주인이 빚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집은 집주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있는 사람이 요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런 말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빚이 현재 잡혀 있다는 게 중요하지 집주인의 이런 말 저런 말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갚아줄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갚은 다음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집 있는 집은 최대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필히 집주인을 확인하셔야 돼요.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도 아는 사람하고 체결했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전세금은 말 그대로 쪽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예요. 집주인하고 계약하셔야 돼요. 그럼 집주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등기부등본 떼보셔야 되죠.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그 집주인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집주인이 가져온 신분증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다 하나 더 집주인이 신분증하고 또 등기부등본하고 집주인 권리증서도 가지고 오시라고 해야 돼요. 왜? 이 신분증도 위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 가져오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요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걸 증빙, 즉 등기 권리증서, 흔히 말해서 집문서라는 거죠. 이 집문서도 가져오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분증을 허위로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이 등기 권리증, 집문서까지 허위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등기부등본상의 이름, 이 집주인이 가지고 온 신분증, 또 집주인이 가지고 온 등기 권리증서, 요 세 가지가 일치할 때 그때 여러분이 계약서 도장 찍고 잔금 납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월세 사는 세입자가 본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를 한단 말이에요. 집주인 신분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세입자면서 본인이 전세금을 받고 도망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현재 월세 세입자는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납부하는 사람이야. 근데 집주인의 신분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전세금 1억 5천 원 받아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생기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 또 집주인이 가지고 오는 등기 권리증서 요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문제가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100% 돌려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SGI 서울보증이 있는데요. SGI 서울보증은 수수료가 비싸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몇 퍼센트보다 이거 알 필요가 없어. 일단 SGI 서울보증은 비싸니까 가입하면 안 돼. 그냥 더 쉽게 더 저렴하고 더 확실한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는 또 공사잖아요. 공사에서 하는 거 가격도 저렴해. 또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보증과 반환보증은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화면을 보셔야 되겠죠? 취급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보증한도는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은 5억이고 보험료율, 즉 수수료가 되겠죠. 아파트는 0.128%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보증금 2억이다 그러면 2억 곱하기 0.128 하니까 1년에 25만 6천 원이 나오죠. 2년이면 51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억짜리 전세일 때는 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2년이 있다는 51만 2천이라는 수수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가입 시기는 전세 계약 기간, 이게 전세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최소한 전세 계약 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특징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가 비싸니까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전세기간 만기 전후로 이제 자급인데요. 이제 전세금을 받는 거죠. 이제 전세가 만기되기 전에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 전세금 좀 낮춰달라고 하고 싶으면 전세기간 만기되기 전에 한 달이나 석 달 전에 집주인한테
통지를 하셔야 돼요. 뭐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내용 증명이 됐든.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 경우에는 그냥 전세금 받고 이사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줄 경우, 전세금을 받고 무조건 이사 가셔야지,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부터 가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냥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 받고 이사 가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이 된 경우, 그 대부분이 가입이 안 된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내용 증명을 띄우셔야 돼요. 전세금 주세요라고 이렇게. 왜냐면 전세금 만기가 됐는데 전세금 안 주니까 그때는 내용 증명을 띄우셔야죠. 전세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대답이 없어. 그러면 현재 세입자인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전세 집하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하고 같이 가압류를 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현재 전세 살고 있는 집만 가압류하면 안 돼요? 근데 이왕이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하고 같이 하는 게 묶어서 가압류를 청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전세 집도 잡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도 가압류를 해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나요? 압박감을 느끼면 없는 돈도 마련해서 전세금을 마련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이 청구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이 나오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뭐 한다? 경매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경매 신청해 가지고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세입자인 여러분께서 부득이하게 딴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딴 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이사 가시면 안 돼요. 돈을 받고 이사 간다. 대전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세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 갔다가는 전세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금을 받고 이사 가고, 부득이하게 내가 회사 관계 때문에 발령이 다다음 주에 부산으로 간다. 다다음 주에 대구로 간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돼. 발령은 났어. 가야 돼. 그럴 경우에는요, 임차 등기 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종료가 된 이후에 그때 다른 곳으로 존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 부분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전세 사는 현재 집 플러스 집주인에 사는 집 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라고 그랬어요. 기죠? 그래가지고 집주인에 사는 집하고 현재 여러분이 전세 사는 집하고 뭘 해라? 가압류를 해라.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고 그랬죠.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대한 판결문이 가졌다. 판결문을 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전세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금을 수령했는데 내가 전세금을 전부 다 받았어. 그럼 이사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전세금을 다 받았으니까 이사 가시면 되죠. 전세금 중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못 받은 경우, 즉 전세금 일부를 떼었을 경우 받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때는요, 소송비용 확정 판결이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소송 들어갔잖아요. 그럼 소송할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그 판결문을 여러분이 받아 놓으신 거 있죠. 요 판결문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망했지만 또 집주인한테 내용 증명 또 보내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유체동산, 그 직기류에 대해서 뭐 TV가 됐든 가구가 됐든 혹시 조선시대의 도자기가 됐든 명품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그런 유체동산에 대해서 뭐 한다? 압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내용 증명을 띄우고 유체동산 압류를 계속 하는 거야. 피곤할 때까지. 요런 도끼를 지닐 때 집주인이 뭐 한다? 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입자고 전세금 3억인데 2억 5천만 원 탔는데 5천만 원 못 탔어. 그러면 그 전세집이 경매 당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머지 5천만 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언제? 집주인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돈이 나온다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이게 세상 사는 게 어디 뭐 쉬운 거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여러분이 소중하게 모은 전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동산에 관련된 돈이죠. 즉 부동산 가격하고 전세금이에요. 보통 서민들이 전세금이 자기의 전 재산의 한 60에서 한 90%는 전세금하고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이런 돈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전세금이 떼였어. 전세금 일부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압류 하셔야 되죠. 소송하셔야 되죠. 또 소송에서 판결문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소송비용 확정 판결 받으셔야 되죠. 최종적으로 유체동산 경매 신청하셔야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요 할 때마다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압류 비용, 소송 비용 확정 판결 비용, 유체동산 경매 신청 비용, 또 집다간들 또 비용.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더 문제는요. 비용도 비용의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거, 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생각만 해도 이게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전세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에 들어가신다면 꼭 명심하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등기부등본에 융자 없는 집, 깨끗한 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이자 받는 거. 요것만 지켜줘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이 방법, 요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